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초과 배당의 종말, 그 대안은 무엇인가? 결국 이제 초과 배당이 막혀서 미리 이제 증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배당이 막히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가져오는 것 중에 우리가 급여나 배당이나 퇴직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도 혹시 조금 뭐랄까 컨설팅 하는데 쓸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이제 하나 좀 빠질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네. 아까 이제 배당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급여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법인 CEO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네. 의외로 급여를 굉장히 좀 아직도 적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는 가보면은 거의 급여를 5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법인의 어떤 이익이나 매출 네. 규모 봤을 때는 예. 그래도 이제 좀 적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급여를 이제 적게 가져가시게 되면은 당장은 소득세를 적게 내셔서 뭐 좋을 것 같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법인의 이제 이익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고요.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늘어난 이익은 결국 법인의 이익 이경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이경으로 반영이 되면은 이 부분은 결국 주식 가치를 굉장히 높이게 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이 상속세나 증여세 또는 뭐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소득세 이런 부분으로 계속 귀결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오히려 더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꼭 급여 수준을 이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급여가 높아야지만 또 우리가 이제 퇴직금 산정할 때 급여에 연동해서 이제 퇴직금이 이제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퇴직금 규모를 이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일단 급여를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가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급여에 대해서 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게 이제 뭐 급여나 우리가 이제 결국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려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급여 가져오든 배당 가져오든, 근데 배당은 이제 초과 배당이 막히니까 조금 메리트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뭐 퇴직금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좀 컨설팅 할 때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이익 소각이라는 거는 좀 한번 이익 소각. 이 부분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뭐 주변에서 이미 다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서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혹시 또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이 작을 거예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뭐 초보자분들도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개념을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익 소각은 이제 뭐냐면요. 법인이 이제 주주들로부터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서 이 부분을 소각을 하는 건데요. 소각을 할 때 이익 이경금을 재원으로 해서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감자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은 자본금이 감소를 하는데 이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은 자본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이익 이경금만 그만큼이 대가를 지급한 것만큼만 그대로 감소를 하게 돼요. 감소하는 걸로. 근데 이제 이익 경험이 감소를 하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 경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도 또 다운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상속 증여세까지도 우리가 또 절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유효하고요.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한테 이제 자기 주식을 넘겨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어떤 그 회사 자금을 또 합법적으로 이제 개인화하는 이런 어떤 방법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한테 그 일단 법인의 그 CEO가 주식을 한 100% 그냥 다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법인 CEO가 배우자한테 6억 원어치의 이제 주식을 증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년 자녀한테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이제 증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는 10년 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일단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겠죠, 원래는. 예, 예. 하지만 이제 우리 증여세법상에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배우자한테는 10년간 6억 원을 이제 공제를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성년 자녀한테는 네.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이제 6억 원어치를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는 거죠. 6억 원 공제 받고. 그리고 이제 성년 자녀는 1억 5천을 증여를 했을 때 5천만 원을 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세율은 1억 원까지는 10%가 적용이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에 10%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일단 부담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으로 이제 법인이 그 주식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배우자가 아까 배우자하고 자녀가 증여받은 그 주식을 법인에 넘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그 법인 CEO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주식은 옛날에 법인을 창업할 때부터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보통 그게 한 주당 5,000원 아니면 이제 10,000원 이렇게 몇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만드니까 예. 5,000원이나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이게 계속 잉여금이 쌓이고 회사에 이익이 나다 보면은 이게 평가를 해보면은 이게 5,000원,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지금은 뭐 10만 원, 20만 원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뭐 몇십 배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CEO 주식을 바로 법인에 넘기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그 차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5,000원짜리가 뭐 1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95,000원 차익에 대해서 이걸 배당소득세를 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그 주식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넘기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배우자나 자녀가 취득한 가액은 이제 5,000원,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평가액, 그 증여 당시의 평가액인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면은 10만 원짜리 주식을 받아서 이제 증여세는 아까 이제 자녀만 1,000만 원을 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사에 바로 넘기게 되면은 거의 차익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0만 원을 받아서 그 시점에서 받아서 넘긴 맞습니다. 거니까 차익은 없죠. 그 가격이죠. 그래서 10만 원을 바로 넘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배당 소득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금 부담은 한 증여세 1,000만 원 정도 낸 게 전부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대가를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배우자는 한 6억 원, 그 다음에 송년자녀는 한 1억 5천에서 뭐 수만 원 빼고 한 1억 4천 정도. 그 정도를 그냥 개인 자금화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법인에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을 그 동안에 증여한 적이 없다면, 특히 배우자 6억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뭐 한 7억 5천 이런 큰 돈을 회사 자금을 가져오는, 이게 뭐 우리가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을 적은 세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런 것도 아마 우리가 컨설팅 할 때 쓸 수 있는, 그리고 법인 사업가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뭐 최근에 만나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신다면, 이게 일정 시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익 소각을 이제 실행을 하실 때 사실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이익 소각에 대해서는 상법상 이제 규정한 이제 절차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일단 그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상법상 절차를 엄격하게 좀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취득할 자기 주식의 수가 몇 주냐, 이제 취득 금액은 얼마 범위에서 이제 취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뭐 정관이나 이제 주총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사의 결의로 그 범위 내에서 뭐 취득 목적도 명확하게 이제 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취득할 주식수나 취득가액,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히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주주들한테도 다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기 취득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돼요. 기회는 이제 균등하게 줘야 됩니다. 결과는 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응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기회는 이제 좀 그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부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취득 가액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증법상 평가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또 했을 때는 나중에 또 어떤 다른 또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세무서에서도
상당히 또 주의 깊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뭐 가지급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우회적으로 뭐 자금 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익 소각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뭐 자기 자금이 없이 뭐 차입금을 이제 조달을 해서 어떤 뭐 대가를 지급한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또 어떻게든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좀 문제를 삼으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익 소각을 이제 실행을 하실 때는 상당히 이제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 부분들을 점검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상법상의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꼬로만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꼬로만 방법 목적으로 가지금 해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정석대로 회사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쌓인 이익잉여금을 낮은 세금으로 가져온다. 그런 용도로만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